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너무 다들 급하겠죠. 비트가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다들 생각하시는 게 비트가 세일을 주고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은 이제 우리가 하락 시작이냐 뭐 이런 궁금증이 있을 거고, 유튜브 같은 거 찾아보면은 뭐 여기서 올라간다 이런 말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그런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여기서 뭐 오른다 내린다 이런 말보다는 이러이러한 위치가 중요하고 여기까지 왔을 때 보는 게 좋다, 이 정도로 설명을 해드릴 거기 때문에. 왜냐면 우리가 돈을 버는 게 중요하죠. 아무리 올라가도 돈 버는 위치에서 매수가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 얘가 벌고 있더라도 이렇게 꺾이는 구간, 이렇게 내려가는 구간에서 팔지 못하면 돈을 벌 수가 없는 것처럼 그런 구간들을 좀 알려드릴 겁니다. 방송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뉴스를 잠깐 좀 볼게요. 제가 뉴스 안 보는 거 아시죠? 근데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 요런 거를 한번 올렸어요. 8월 3일 날 이런 뉴스가 있죠. 뉴스대로 조심하세요. 너무 고점이긴 합니다. 라고 했어요. 미국 공포지수가 1년 4개월 만에 최고다. 뭐 이런 뉴스가 떴을 때 우리가 보통 이제 뉴스가 이렇게 뜨고 나면은 오르거나 이런 악재가 뜨고, 그 다음에 뭐 호재가 뜨고 내려가는 보통 이런데, 지금은 진짜 정말 많은 것들이 고점이기 때문에 이 뉴스는 그냥 넘기기엔 조금 그렇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공유를 했고요. 그 다음날 바로 이틀 뒤에 보면 8월 5일날 이란이 전쟁을 선포한 이스라엘한테 거의 뭐 기정 사실이 돼버린 이런 뉴스가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러시아가 그 우크라이나를 치면서 비트가 숏이 나왔었죠. 그래서 푸틴이 숏을 쳤다 뭐 이런 말이 있었는데 한번 찾아볼까? 그 짤이 있는지? 푸틴 숏? 여기 있네. 이런 거 다 합성이겠지만 이런 게 있었어요. 전쟁하면서 비트가 내려가는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실제로 차트 어떤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황을 다 해드렸습니다. 이게 보시면 어제 일단 이렇게 다 나갔어요. 이렇게 쭉 나갔습니다. 8월 5일 비트 시황에서 지금 자리는 1시간 봉 정도로 기준으로 매매해라. 두 번째로 주봉 프레임을 다시 보는 게 좋고, 이거 설명해드릴 겁니다. 중요 자리는 50K, 그리고 43에서 44, 그리고 42.5K다. 테더 도미넌스 날봉은 저항 자리라서 비트와 연관지어 봤을 때 비트 50K는 중요한 자리다. 그러니까 비트 이 테더 도미가 내려가면 비트 올라갑니다. 이 시소같이 되기 때문에 반대로 움직인다. 반대로. 그다음에 네 번째로 나스닥 움직임을 좀 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올려드렸는데, 이 전에 제가 사실은 올려드렸는데 이 자리가 있었어요. 이 자리. 요게 현재 언제나요? 8월 1일이네. 8월 2일이네요. 8월 2일 날 테더 도미넌스가 날봉으로 봤을 때 채널 밑으로 빠지는 게 아닌 카운터 돌파가 떴다라고 제가 이렇게 이걸 올려드렸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데 여기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테더 도미넌스를 보시면은요, 일목균형표 지우고 보겠습니다. 자, 되게 중요했던 게 여기에서 요 녀석이 밑으로 빠지는 게 중요했어요. 여기까지 빠져준다면은 우리가 이 밑에까지 볼 수 있는 자리가 나올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비트가 상승 나오면서 어느 정도 롱이 확보가 되는 그런 자리였는데, 이렇게 돌파가 떴어요. 제가 그때 이때 올려드린 거예요. 이렇게 돌파가 떴을 때. 아마 요 자리일 겁니다. 요 자리. 8월 2일이니까 요 자리네요. 요 자리에 올려드렸네요. 그래서 돌파가 뜬 상태에서 이런 자리는 일단 한번 저항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올라가더라도 눌리고 올라갈 수 있는 잘 생각을 했는데 금방 상승이 바로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구간을 제가 두 군데 알려드렸는데, 여기서 빠졌을 때 한 번, 그 다음에 얘가 여기서 맞고 떨어질 때, 여기가 아니라 여기죠. 여기서 맞고 떨어질 때, 이때 비트 롱을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나올 수 있다 그랬는데, 이 테더 도미넌스를 좀 크게 볼게요. 주봉으로 크게 보시면 굉장히, 이거 한 2년 전에 제가 그어드렸던 채널이에요. 이 채널은. 그래서 이 채널로 테더 도미가 여기서 저항 맞는 거 체크해서 비트코인의 바닥을 어느 정도 예측을 했었던 그런 구간이거든요. 여기가 이 채널을 이탈한 이후에 현재는 풀백이 난 상태입니다. 풀백이 난 상태라서 보통 우리가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렇게 풀백이 난 상태에서 여기가 굉장히 강력한 저항입니다. 이 구간, 이 6.45% 정도가 굉장히 강력한 저항이고, 요 추세선, 그래서 이 삼각존은 저항이 나올 확률이 큽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기서 무조건 내려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올라가던 것이 스탑이 한번 걸리는 구간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부터는 얘가 돌파가 나올지 옆으로 갈지 이런 걸 체크를 해야 되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저항의 체크를 합니다. 왜냐면 이 바닥과 천장이 있으면은요, 여기서 매수가 들어가고 여기서 보통 매도가 납니다. 그 다음 매수는 돌파 이후에 리테스트 때 매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똑같은 개념으로 얘가 여기를 뚫고 올라와서
다시 이렇게 타주면은 모를까 여기서는 보통 우리가 저항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멤버십 라방에서 제가 방송 때 나갔던 곳이에요. 이런 저항이기 때문에 풀백이 난 상태다. 이거를 좀 체크해라. 테더 도미넌스가 저항을 받는다면은 굉장히 첫 번째로 저항받기 쉬운 구간이 바로 이 구간입니다. 지금 이 구간이고 여기에 맞춰서 봤을 때 비트가 중요한 구간이 바로 50K입니다. 50K가 중요한 이유는 라운드 피겨, 마디 가격이라고 해요. 라운드 피겨, 딱딱 떨어지는 가격을 뜻하는데 현재 50K는 굉장히 중요한 가격이죠. 굉장히 중요한 10만 불의 반값이기도 하고 6만 불, 5만 불, 4만 불 다 중요한 가격이죠. 5만 불 굉장히 중요한 그런 수치입니다. 수치 자체가. 그래서 지금 라운드 피겨에서 매매 꼬리가 나온 게 보이실 겁니다. 완전히 5만 불에서 꼬리가 나와줬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분 자 만약에 50K에서 라운드 피겨나 이런 거를 체크를 해서 그러니까 이 라운드 피겨와 같이 이 테드 도미를 봤을 때 여기랑 같이 동시에 체크가 가능하셨던 분들은 이 시간대에 보시면 자 1시간 봉으로 봤을 때 이때가 8월 5일 15시입니다. 15시. 그리고 비트 보시면 여기가 8월 5일 16시입니다. 15시입니다. 여기가 똑같아요.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 비트가 50K를 찍었을 때 테더 도미넌스는 이 풀백 하단을 쳤습니다. 상승처럼 하단을 친 거예요. 이게 체크가 되신 분들은 매수가 들어갔을 수도 있겠죠. 그런 분들이 갖고 있는 자리입니다. 지금 이 자리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뭔가 롱인가 숏인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관망해야 된다. 이번 주를 쭉 보셔야 됩니다. 이번 주. 오늘이 지금 8월 6일 화요일이죠. 이번 주는 좀 비트를 꾸준히 보셔야 되는데 제가 텔레그램에 올려드린 대로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자리는 1시간 봉 정도를 꾸준하게 1시간 봉 정도를 기준으로 매매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처럼 지금 자리는 여러분들이 롱인가 숏인가 이러면서 도박을 하지 마시고 1시간 봉 이게 지금 1시간 봉이에요. 1시간 봉이나 4시간 봉 정도로 본인의 프레임으로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자리는 아시겠죠?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의 수익인 거예요. 이거는 여기서 뭔가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이런 것들을 아셨던 분들은 대략 한 10% 11% 정도 비트가 상승 중이니까 좋은 수익을 내고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런 자리이고 앞으로 움직임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1시간 봉이나 4시간 봉으로 계속 추적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 굉장히 강력한 하락에 대한 반등으로 그냥 보시면 되고요. 이런 추세가 뒤졌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1시간 봉, 4시간 봉으로 꾸준하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자 지금 보시면 제가 이 58,350은 굉장히 강력한 자리라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 자리다. 이런 자리들은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가 과거에 봤을 때 지지와 굉장히 강력한 저항을 받고 오른 곳이기 때문에 한 번쯤 반등이 나옵니다. 이렇게 보통 이번에는 또 내려왔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일목균형표를 보시면은 하락이 나올 때는 이 양운에서 하락이 나오고 상승이 나올 때는 음운에서 상승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거를 전체 다 보시면은요 이렇게 양운 그러니까 음운에서 상승이 나오죠. 그리고 내려갈 때 양운에서 내려가고 음운에서 올라가고 이건 반등입니다. 그죠? 그리고 음운에서 올라가고 그리고 내려갈 때 양운에서 내려가고 이게 좁을 때 이렇게 좁을 때 있죠. 이렇게 좁을 때는 양운에서 올라갈 때도 있지만 지금 음운에서 올라갔죠. 양운 내려가고 양운에서 반등이고 음운에서 올라가고 그래서 그러니까 내려갈 때 하락이 나올 때 이렇게 하락이 나온다 이럴 때 음운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가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예전에 계잡코인 한번 본 적이 있나 그럴 것 같은데 지금이 두 번째예요. 차트 보면서. 그리고 양운에서 그러니까 양운에서 내려가고 음운에서 올라가는데 음운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가 한 번 나왔죠. 지금 이런 경우 저는 이런 경우를 거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본 적이 거의 없어요. 굉장히 강력한 하락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자리는 여러분들 1시간 봉이나 4시간 봉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주식도 지금 같이 방송하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 비트 15분 봉이 모양이 이겁니다. 요거 그리고 나스닥이 요겁니다. 똑같죠? 비트 나스닥 똑같은 모양입니다. 지금 똑같은 완전 거의 뭐 90% 똑같은 모양입니다. 비트 나스닥.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어제 그런 말을 했어요. 나스닥 종가를 좀 보고 비트를 좀 판단하면 좋을 것 같다 이랬는데 여러분들도 나스닥을 좀 같이 보세요. 나스닥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월봉으로 봤을 때 여기가 일반 약세가 뜬 상태입니다. 일반 약세가 떴어요. 근데 일반 약세가 떴다고 해서 무조건 내려가지 않아요. 무조건 내려가는 건 아닙니다. 여기도 일반 약세입니다. 사실. 근데 내려가지 않고 조정을 주긴 줬지만 상승이 나왔죠. 조정을 주긴 줬지만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 조정도 짧지는 않았죠. 35%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요 자리도 보시면은 일반 양사 똑같기 때문에 일단은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당연히 뭐 1차적으로 지지받는 곳은 이런 구간이 될 겁니다. 이거 월봉입니다. 월봉, 나스닥 월봉 이 정도가 될 거고요. 이 추세가 좀 중요할 거고요. 단기 추세가 끝나는 곳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 되는데, 나스닥이랑 좀 같이 커플링을 같이 보시면 좋지 않을까. 너무 똑같기 때문에 차트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비트가 더 하락이 나왔을 경우에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반등의 얘기를 해드린 거죠. 제가 이 테더 도미넌스가 이 풀백이 난 상태에서 빠지는 이 그림, 요 그림을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자리는 그쵸? 제가 아까 삼각존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지금은 비트가 더 빠졌을 경우에 우리가 어디까지 생각하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비트가 하락이 나오고 중요한 50K에서 반등이 나온 상태이긴 한데, 여기가 이게 반등이 나오고 하더라도 이렇게 깨지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려간다 하면. 그럼 내려갔을 경우에는 우리가 제가 이제 텔레그램에 시향해드린 것처럼, 자 여기 보시면 43, 그러니까 50K 중요하고 43에서 44K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근거랑 같이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목을 하나 켜고, 우리가 요거 하기 앞서서 이것도 먼저 합시다. 일단은 지금 제가 비트는 주봉으로 보았습니다. 왜 주봉으로 보라 그랬냐면은, 비트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락을 했을 때 이 중간중간은 주봉으로 보란 말 안 해요. 근데 주봉으로 봤을 때 중요한 위치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주봉으로 보라만 했던 겁니다. 이런 구간들을 전부 다, 이 구간들을. 그래서 주봉으로 큰 상승이 나왔고, 지금 자리 또한 캔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이때는 제가 주봉으로 보지 말았죠. 이때는 주봉으로 차트를 볼 수가 없어요. 이때는. 그래서 지금은 역사적 고점의 부근이기도 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는 시간봉으로 체크를 하세요라고 그랬고요. 그죠? 지금 다시 캔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주봉으로 다시 볼 때가 됐습니다. 타임프레임 좀 주봉됩니다. 주봉으로 보되 지금 요 자리는 1시간 봉을 추적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주봉으로 보시면 상승이 죽었다, 뭐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죠. 이게 왜 그러냐면, 채널 뭐 충분히 살아있고요. 네, 채널 살아있고요. 내려오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상승 채널의 하단부 반등 또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죠. 뒤졌다고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주봉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뭐 이평선 같은 거를 본다 하더라도, 이건 OEM가 없네. 이평선 보더라도 정별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 어쨌든 주봉 봤을 때 이런 자리인데, 여기를 우리가 월봉으로 한번 체크해볼게요. 월봉으로 일목을 키고 봤을 때, 항상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제 일목균형표에서는 전환선과 기준선의 정배열과 지지와 저항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월봉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월봉에서 봤을 때 기준선이 현재 이겁니다. 이거 보이나요? 이 핑크색 선 이거? 여기에 와 있어요. 제가 그어놓은 44,646불, 44,646불, 여기가 기준선이 있는 자리인데, 우리가 이 기준선이랑 같이 봐야 될 게 뭐냐면, 여기서부터 얘가 여기까지 상승을 했는데 이 중간값이 어디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간값, 그게 바로 이 기준선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피보나치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피보나치 체크를 했을 때 0.5, 50% 구간이 바로 여기입니다. 50% 구간. 그러니까 얘가 올라가서 내려올 때 50%를 지켜준다면 상승 릴레이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올라간 것보다 반 이상을 얘가 지킨 거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값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보시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올라갔을 때 중간값이 여기구나 체크하시고, 지금 이제 기준선이 26일짜리니까 당연히 저게 겹칠 수밖에 없어요. 26일이니까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중간값이기 때문에 기준선이라는 게 당연히 겹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44,646불 월봉 봤을 때 이 자리는 또 강력한 지지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주봉으로 반등 보라 했을 때가 바로 여기입니다, 여러분. 기준선 반등 보이시죠? 여기 지금 여기서부터 비트가 거의 한 20% 가까이 오른 걸로 알고 있는데 30% 올랐네요. 엄청 많이 올랐네. 이런 식으로 체크를 월봉으로 먼저 하시고, 이 44,646불이 바로 여기인데, 이 구간은 우리가 주봉으로 체크를 했을 때 바로 굉장히 강력한 지지가 될 수 있는 구간입니다. 이 구간 자체가. 그래서 이 구간, 이 44,646불 50K 밑에 44,646불을 체크를 먼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것까지 깨지는데 만약에 요 밑에 자리 대략 한 41,600불, 41,800불 요 구간 보이죠? 박스 구간. 이 박스 구간에서 한 날봉이나 이런 걸로 다이버넌스가 뜬다 이러면은 요 자리 또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롱을 보실 수 있는 자리는, 반등 나오는 자리는 요 자리가 됩니다. 근데 이거는 여기서 무조건 매수하라가 아니에요. 이렇게 받아주시면 안 되고, 여기에 왔을 때 반등 근거를 가지고 매매하셔야 됩니다. 반등 근거를 갖고. 위치만 제가 잡아드린 거고, 분명히 그냥 내려갈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자리에서는 근거를 잡고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 3개 좀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뭐 비트가 죽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어렵죠. 그렇게 말하기도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지금 자리는. 왜냐면 지금 이 주봉상 일목 균형표 자체는 그냥 정상이에요. 정상적인 그림이에요. 하락이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 이제 조금 빨리 체크를 하면 이런 구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구간. 제가 이거는 이때 하락할 때 12월 며칠 날 잡아드렸던 건 아마 이쯤일 텐데, 이게 기준선 후행 스팬이 저항을 맞고 못 올라가죠. 이런 자리에서 대번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앞구름 얇아질 때 이럴 때 알 수 있는데, 지금은 시그널이 좀 다르다. 그래서 무조건 하락한다라고 보기 어렵다, 뭐 종료다 이렇게 보기 어렵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선물하시는 분들은 한 가지, 저는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은 긴가민가 할 때가 있어요. 비트가 긴가민가 할 때는 알트는 절대 건들지 않습니다. 알트 건들지 않고요, 비트코인으로만 매매를 합니다. 긴가민가 할 때는. 저는 지금 포지션이 없어요. 포지션이 없는 상태고, 휴가 기간이라 좀 쉴 거기 때문에 지금 매매 안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트가 지금 이렇게 쭉쭉 올라가고 있지만,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요 자리를 욕심부려서 보지 마시고, 1시간 봉으로 지금 비트를 봤을 때는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이런 애들. 얘가 그냥 올라가면은 자기 거 아닌 거고요. 그냥 자기 거 아니라 생각하시고, 얘는 대번 이런 애들은 시간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매매가 들어가지 않아요. 보통은 천장권을 제대로 찍어주고 난 다음에, 다시 상할 때, 이럴 때 우리가 매매가 수월하지, 지금 자리는 상당히 1시간 봉으로는 애매합니다. 우리가 뭐 이 타임프레임을 뭐 3분 봉이나 이런 걸 줄여서 뭐 이런 데는 뭐 잡을 수 있겠죠. 이게 넥라인입니다. 여기가 넥라인이에요. 지금 15분 봉으로 보면 보입니다. 15분 봉으로 보시면은 여기가 넥라인이거든요. 여기를 뭐 3분 봉으로 잡을 수 있겠지. 여러 가지 기술적 근거를 생각해서 여기서 잡을 수는 있겠지만, 이거는 이제 프레임이 굉장히 낮은 때 얘기인 거고, 저는 이제 1시간 봉이나 4시간 봉 보통 추천을 해요. 왜냐면 대부분 여러분들이 직장인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뭐 3분 봉 이렇게 해서 매매를 하기가 힘들어요. 일하다가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1시간 봉이나 4시간 봉으로 보시면서 매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4시간 봉으로 봤을 때는 거의 외봉이죠. 거의 외봉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기준선 전환선은 역별입니다. 지금. 그래서 내려오고 다시 반등이 나온다면 요런 자리 노려볼 수가 있어요. 이 자리는 우리가 보면은 보입니다. 이게. 자, 좀 하이 프레임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런 겁니다. 이런 거. 5분 봉, 15분 봉으로 상승 나왔을 때 이때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럴 때 매매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1시간 봉, 4시간 봉 보라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4시간 봤을 때는 메리트가 없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메리트가 없어요. 1시간 봉 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뭐 비트코인 요 정도로 해드렸고, 지금 여러분들 채팅 없이 잘 들으신 것 같으니까 나스닥이랑 같이 보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방송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